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일원동에 있는 가람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 계획 안에 대해서 공람이 진행 중이고요. 자, 우측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하철 3호선 1원역 바로 밑에 가람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제 대모초등학교가 있고요. 우측에는 대왕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고 로봇고등학교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은 지금 30평 전용 8사가 35억에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실거래를 보게 되면 27평이 6월 달에 25억 4천에 1층이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좀 보게 되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이제 25.1평이고요. 요것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 지역이 기존에 2종 7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서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되면서 용도 지역 2종 7층을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변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종상향이 돼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니까 이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 25평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7평의 대지 지분이 23.07평이고 30평의 대지 지분이 25.78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2종 7층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변동이 되는 거고, 정비 계획도를 보게 되면 기존에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공원이고요. 기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주민센터, 이게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가 이제 기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안을 좀 보게 되면 이제 8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이제 주민공람이 시작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이 이제 2종 7층을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전체를 종상향을 했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에 보게 되면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은 이제 도로로 이제 2.9% 기부 체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기부 체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임대 아파트를 더 짓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을 보면 이제 정비 계획 용적률 혹은 상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218%로 돼 있고요.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이제 250% 이하니까 249.98%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218에서 이제 2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절반을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 층수 같은 경우는 이제 75m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미터에다가 이제 3을 나누게 됩니다. 3m를. 그래서 한 층당 3층이라고 보고 한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축 세대 수를 보게 되면 이제 828세대고요. 여기에 이제 77세대, 9.3%가 이제 임대 아파트가 되고요.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제 496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이제 255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5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강남권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반 분양 비율이 많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은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재건축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59, 73, 84, 102, 136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기존 평형이 이제 27평이 196세대, 30평이 300세대야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평형 구성에 여기 8호 초과를 이제 보니까 이제 8호 초과가 324세대예요. 근데 기존에 30평이 300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몇 세대가 남냐면 24세대가 남는 거죠. 그러면 27평 소유자 중에 한
한 24세대 정도는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30평 소유자들 중에서 무조건 이제 전부가 다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남는 것도 이제 27평 소유자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8호 초과가. 그러면 이제 27평을 내가 이제 매수해서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로얄층인 3층 물건을 이제 매수를 해야 나중에 이제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평을 이제 소유하면은 이제 전용 8사는 무난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용적률 산정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비 기반 시설 이제 순부담 을 보니까 1198.4제곱미터 해서 이제 2.9%라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기준 용적률이 이제 190%는 이종 일반일 경우에 기준이 이제 190%입니다. 그리고 호용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 최대 20%를 받게 되고, 열린 에너지 5%, 뭐 BF 인정 4%, 돌봄 시설 5%, 층간 소음 해소 3%, 방지 안전 3% 이렇게 해서 20%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한 용적률이 이제 218.19 이렇게 되고요. 요게 상한 용적률은 아까 토지 기부 체납한 거 있잖아요. 그거 계산해 가지고 이제 받은 거고, 그냥 법적 상한 용적률은 이제 250%, 요거에 이제 절반을 이제 공공주택으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추정 비례율은 106.69%입니다. 수입이 1조 8,268억, 그다음에 지출이 6,381억, 종전자산 총액이 1조 1,142억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 지출에 관련된 세부 항목들이 이번 고시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을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일단 총 지출의 80%를 이제 공사비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5,104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에 따라서 이제 그 총 공사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1.4대와 뭐 1.7대 이상인 경우로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한 900 정도 요렇게 하니까 이 총 지출의 80%인 이제 5,100과 비슷한 금액이 요거예요. 주차 대수는 1.7대 이상으로 하고 평당 공사비는 한 900만 원대 정도로 잡으니까 공사비가 이제 4,943억 정도로 계산이 돼요. 얼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비계획 수립할 때 평당 공사비를 현재 공사비가 오른 기준을 적용했거나, 아니면 여기 총 지출에 여기가 이제 사업성이 괜찮잖아요. 일반 분양 많고 하니까. 근데 평당 공사비는 뭐 800에서 뭐 900 사이 뭐 이 정도로 잡고, 아니 그 외에 비용은 이제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합원들의 이제 이주비 이자, 요거를 이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요번 고시문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공사비를 좀 크게 잡거나 네, 현재 기준 시공사 입찰할 만한 금액으로 잡거나, 아니면 평당 공사비는 뭐 8,900만 원대 이렇게 좀 낮게 잡고, 조합은 이주비를 이제 무상으로 이제 사업비에서 대납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이제 추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요 고시문 가지고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종전자산 이제 추정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아파트는 이제 부동산 시세조회, 뭐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뭐 12월 기준, 24년 12월 기준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급이란 게 전용이고, 전용이 이제 공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27평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가액을 20억 1,40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23억 5,2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좀 보게 되면, 자, 예상 분양가가 이제 59, 73, 84, 102, 1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용 7호인 27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평이도 전용 73을 분양 신청, 분담금이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은 전용 73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용 73을 신청을 하니까 2억 1,300을 환급해 준다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됐어요. 근데 전용 84를 신청하니까 분담금이 616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전용 7호인 27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요거를 이제 환급받을 이유는 이제 1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 분담금도 이제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27평 소유자 중에 일부는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호 초과 평형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전용 102란 말이죠. 그러면 전용 102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3억 8,800만 원을 이제 분담하면 된다라고 돼 있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자산이 23억 5,200이고 비례율 곱하니까 이제 권리가액이 한 25억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3억 5,400을 이제 환급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102 전용 102를 신청하면 2,785만 원이 이제 분담금이 되고 전용 136을 신청을 하게 되면 6억 1,800만 원이 분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평인 전용 84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 전용 102를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이 2,785만 원밖에 로 이제 굉장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고 27평 소유자들은 이제 전용 84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전용 136, 그러니까 전용 136이면 요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분양 평수로 한 50평, 뭐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평수란 말이에요. 그럼 큰 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평 전용 84를 이제 사야 전용 136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사비 증액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봅시다. 일단 조합원 분양가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21억 5,400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얘보다 보통 한 10% 정도 일반 분양 보통 10에서 한 15% 정도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를 좀 낮게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막 10%로 하면 한 2억 몇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전용 84 34평의 일반 분양가는 아마 24억대 정도로 추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뭐 주변 시세들이 굉장히 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요 공사비 증액분을 이제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뭐 퉁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주비 이자나 이제 분담금 이자 같은 경우는 내가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내야 될 아니 수평 이동이 아니죠. 27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4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102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게 분담금에 대한 뭐 이게 부담도 없고 내가 이제 이주비 이자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이제 아닐 거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따로 내야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가면 그 추가 수익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종전 자산이 이제 올라서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거 외에 일반 분양 수입이 또 많아서 이제 추가로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자 전용 30평이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전용 101을 분양 신청을 한다고 쳐요. 그럼 35억에 샀다. 그러면 내가 35억에 사서 전용 101을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은 2,785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대충 3천이고, 그다음에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는 뭐 이거 분담금 이자 해봐 얼마 안 되고,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은 대략 뭐 한 2억, 자 이제 6억에 4%에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4년 빌린다라고 치면 이주비 이자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 보유해서 감면 거 최대로 받는다라고 치면 뭐 한 2억 요렇게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내가 전용 101을 3억이니까 한 38억 주고 산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